의자와 마주 앉아서 가끔 나 혼자서 말을 하고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비밀처럼 계절이 흘러 상처들이 아물어가면 설레이던 너는 한편의 시가 되고 너무나 보고 싶어져서 가끔씩 오는 눈을 감고래 너와 나 사랑을 하던 날들과 헤어지던 날을 여러분은 괴물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공포, 기괴, 두려움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괴물은 인간과 다르고 이질적이고 무서운 모습을 한 존재죠. 그런데 여기 인간에 의해 원하지도 않게 태어나 버림받은 뒤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온갖 아픔을 겪은 인간보다 더욱 인간적인 안타까운 괴물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본질을 꿰뚫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통해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메리 셀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1815년 나폴레옹이 일으킨 전쟁이 한창이던 유럽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 신체 접합술의 귀재인 의사 앙리 뒤프레가 군의관으로 참전 중이었는데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신념으로 적군까지 치료해주던 그는 간첩죄로 즉결 처형을 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앙리의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그를 구해준 이가 있었는데요. 천재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빅터는 생명을 창조하여 인간을 초월한 군인을 만들어내려는 목적으로 시체를 되살리는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앙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면 반대하지만 빅터의 확고한 신념에 감명받고 그의 실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남에 따라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연구실은 폐쇄되고 빅터와 앙리는 고향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제네바의 사람들은 빅터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어리둥절해하는 앙리에게 빅터의 약혼자 줄리아는 빅터의 과거를 말해줍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없어. 그곳에는 슬픔도 없어.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 그곳에는 자유가 있어. 그곳에는 인간이 없어. 그곳에는 욕심도 없어. 누구도 상처 주지 않아. 그곳에는 평화가 있어. 하늘은 아름다운 오로라. 끝없이 펼쳐진 빙하 속에 내가 사람이란 걸 잊고서 날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슬픔도 욕심도 아픔도 그곳에선 다 잊을 수 있어. 빅터의 어린 시절 제나바에는 흑사병이 유행했고 빅터의 어머니도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었죠. 의술과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빅터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를 되살리려 시체를 집으로 가져와 연구를 하는 등 타인의 시선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곤 했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빅터를 불길하게 여겼죠. 하지만 빅터는 이후 더욱 생명창조에 집착하며 광기에 물든 채로 인간관계도 대부분 단절하고 생명창조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오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고향에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던 빅터는 실험에 필요한 시체를 구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혀 절망하다가 장의사에게 보수를 주고 실험 재료를 구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의사가 빅터를 동경하던 청년을 죽인 뒤 그에 대한 몸값으로 거금을 요구하자 빅터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채 장의사를 살해했고 절친한 친구였던 앙리는 생명창조 연구를 완성시키려면 빅터가 살아야 한다며 너의 꿈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모든 걸 감내할 수 있다며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사형대에 오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널 만난 그 순간 기적 같아. 꿈꾸는 너의 두 눈동자에 난 눈을 뗄 수 없었어. 강렬하게 사로잡는 너의 생각, 너의 신념, 너의 의지. 그 속에 너 이제껏 나 살았던 인생들 모든 걸 다 의심했던 순간 태양처럼 다가온 널 보며 그동안 나 얼마나 초라한지. 왜 어쩌면 우리 처음 만난 날 그날에 정해졌던 운명 이제야 알게 되었을 뿐 지금 그 순간이 다가온 거야. 날 위해 울지 마 이것만 약속해.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래도 괜찮아 행복해 내가 믿던 모든 걸 버리고 너의 그 꿈 속에 살 수 자신의 연구를 완성시키기 위해 친구 앙리를 되살리기 위해 빅터는 앙리의 머리와 또 다른 육체를 결합한 뒤 실험실에서 생명체를 만듭니다. 그러나 깨어난 생명체는 앙리가 아닌 이질적인 존재 괴물이었고 빅터는 그를 실험실에 버려둔 채 무책임하게 자리를 피합니다. 이후 차가운 철침대에서 홀로 남겨진 괴물은 숲속을 배회하다가 격투장에서 투견처럼 고문받고 싸우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기에 싸움을 거부하자 격투장에서마저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괴물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며 자신을 창조해놓고 방관한 창조주 빅터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괜찮아 행복해 내가 가진 차가운 땅에 홀로 누워 눈물이 뺨을 적시는 이것이 외로움 혼자만의 슬픔 이 세상에 혼자 단 하나의 존재 철침대에서 태어난 나는 너희와 달라 인간이 아냐 그럼 나는 뭐라 불려야 하나 나의 신이여 말해보소서 대체 난 뭘 위해 만들었나 단지 취미로 호기심에 날 만들었나 숨을 쉬는 나도 생명인데 왜 난 혼자서 여기 울고 있나요 여기 버려진 채로 정녕 내겐 태어난 이유가 없나 나의 창조주시여 뭐란 말 좀 해봐요 왜 난 모두에게 괴물이라 불려야 하나 내게도 이후 괴물은 빅터의 누나,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을 차례차례 살해하며 빅터를 압박합니다. 괴물은 왜 자신이 아닌 가족들을 죽이는 거냐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빅터에게 북극으로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며 홀연히 사라집니다. 빅터는 생명을 창조하고 신처럼 행동하며 주변을 돌보지 않은 오만하고 무책임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북극으로 향합니다. 피는 누군가의 피 살은 누군가의 살 나는 누군가의 피 얼마나 더 아플 수 있을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이 찢긴 가슴을 얼마나 찢어야 이 고통을 멈출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들 모두 내 이기적인 욕심뿐. 두 눈을 가리고 그림자처럼 내 야망을 쫓아왔네. 이제는 후회해도 되돌릴 수가 없어. 용서받지 못할 내 실수들. 신이 계신다면 들으소서. 나약했던 한 인간의 외로운 싸움을, 고독한 진실을 발버둥치려 했던 마침내 둘이 마주하게 된 괴물과 빅터. 치열한 혈투 끝에 빅터는 괴물을 총으로 쏴 죽이지만 자신도 다리에 치명상을 입어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괴물은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마지막 복수라며 눈을 감고 절규하는 빅터의 모습과 함께 극은 막을 내립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최초로 다룬 작품입니다. 괴물은 그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줄 안식처와 마음을 나눌 사람만이 필요했을 뿐인데 그를 외면하고 버리며 진짜 괴물로 만든 것은 오히려 인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마음에 남게 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을 통해 인간의 양면성과 오만함,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치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김남균, 기술의 장서연, 함께한 저는 조혜진이었습니다. 이제는 날 위해 울어줄 사람